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네, 토요일의 고정 코너, 주말을 시원하게 해줄 고정 코너 대중문화 읽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네요. 네. 오늘 어김없이 두 분 나왔지만 어김없이 한 분이 바뀌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금 감금시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또 쓰러지신 거 아니죠? 제가 가둬놨어요. 강원도에 가둬놨어요. 저번 쓰러졌던 것도 쓰러뜨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방송하고 싶어서. 이거 딱 걸렸네. 네, 지금 장윤선 기자가 휴가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 휴가 중이시구나.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래, 종종 재충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또 한두 달 제가 또 진행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왜 이렇게 웃고 있어? 화색이 도는데요, 지금. 웃는 거 아니고요. 이거 라디오니까 그 표정 이런 거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웃고 있으니까 항상.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남 개그맨 이정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 메이커 이정수입니다. 그리고 미남 기자 오마이스타의 이선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간만에 들어보는 수식어입니다. 미남. 그래요? 네. 장 선배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다른 거 하시더라고, 다른 거.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피해가. 그러니까 정론직필이라고 거짓말을 못 하세요. 장 선배가.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유턴해서 가시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뭉친, 정말 간만에 뭉친 미남 삼총사.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청취율을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올려야죠. 네, 빡 올려서. 그럼요. 오늘 좀 많이 들어주셔서 미남 삼총사가 가끔씩 뭉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인척들 동원하자고요. 네, 다 다운 받으시라고 해주세요. 네, 오늘 주제가 좋아요. 오늘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요즘 극장과 안방을 달구고 있는 애니메이션 열풍이라고 하죠. 특히 방학 때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극장에 가세요. 애니메이션 보시려고요. 이 애니메이션 얘기 좀 해볼게요. 방학 성수기죠. 애니메이션 성수기죠. 이정수 씨는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만화? 저는 만화 광이에요. 지금 한 35세까지는 만화방도 잘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만화에 대해서 굉장히 꿰고 있고 지금은 17개월 아기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가기에는 좀 극장의 수준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아무튼 집에서 그럼 만화를 보세요? 네, 보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보는 만화는 이제 뽀로로 정도. 그렇죠. 뽀로로가 제일 만만하죠. 네. 뽀로로는 다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나이가 있어요. 한 2살, 3살쯤 되면 뽀로로 안 보더라고요. 발음 좀 어려워요. 뽀로로라고 해야지. 네. 빨리 발음하면 좀 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창작자가 처음 이 애니메이션 만들었다고 소개하는데 이게 제목이 뽀로로입니다. 그랬더니 얘 뽀로노라고. 맞아요.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튼 지금 35세 넘었죠. 네, 37살입니다. 37살.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만화를 보고 있는. 보죠. 저 그 연예인들은 이 철들면 끝나요. 연예인들은 철들면은 수명이 다 했다고 봐야죠. 그럼 항상 아이처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렇죠. 개그맨들 특히 그리고 막 연기자, 가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연예인 중에 철든 사람 없어요. 철든 사람들은 거의 은퇴했거나 슬슬 없어지거나. 이성수 씨가 만화 광이라는 걸 오늘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선필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뭐 만화 많이 봤어요? 뜨겁습니다. 네. 마음이 뜨거운데요. 네. 왜 뜨거워? 고등학교 때도 무슨 만화 보는 거야?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 일본 성인 만화부터 접힌 사람들. 그럼 많이 봤습니다. 뭐 시티헌터 이런 거 봤죠? 어렸을 때. 뭐 그것도 보고 뭐 일본에서 그것도 야한 만화를 볼 수 없어요. 그건 야한 만화를 볼 수 없어요. 만화방 아저씨가 저한테 뭐 이렇게 공짜로 주시면서 이렇게 좀 가져가 봐라. 이거 새로 나온 신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르별로. 그게 작전이에요. 그걸 만약에 1권을 빌려가면 2, 3권을 안 빌릴 수가 없어. 맞아요. 미끼구나 미끼. 그럼요. 집에 있는 돼지 털어가지고 거기 만화방 간다니까요. 또 제가 만화부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만화부요? 만화부여서 만화 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림은 안 그리고 이제 스토리 쓰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화 스토리. 네, 만화 스토리 쓰고. 나도 그랬어. 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진짜요? 나 만화부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친구들이 자꾸 야한 만화를 부탁해요. 이제 청탁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원하는 소스의 그런 스토리로 그려주죠. 근데 그 스토리 썼던 친구. 이 친구가 둘이 잘 맞네요. 저희가 또 하나 또 아니 이참에 뭐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웹툰 진입 장벽은 좀 낮으니까. 근데 안 돼. 여기서 왜요? 함부로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면 왜냐면 우리는 그냥 스케치 정도의 수준이지 거기다 색깔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그래도 요즘에 그런 만화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만화도 있지만 그런 거 스케치처럼 그리는 만화도 있잖아요. 괜찮네요. 한번 어떻게 이따 끝나면 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부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왠지 19금 만화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정수, 이선필의 조합 어떤 만화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만화를 좀 보고 자란 세대죠. 어렸을 때 그렇죠. 옛날에 500원짜리 만화 조그맣게 나온 그 만화책도 좀 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풍선껌 먹으면 이제 얇게 나와가지고 따개비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 보자고 그 껌 씹고 있어요. 엄청 씹었죠. 10개 한꺼번에 씹고 그리고 뭐 이 교과서에다가 만화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한 장 한 장에 만화 그려서 넘어가는 거 넘어가게 확 넘기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 그 마블이 저희 따라했잖아요. 마블. 마블이 처음에 마블이 한국 초등학생 따라한 것도 저희가 우리가 했는데 먼저. 그래도 우리가 좀 만화를 많이 좀 본 건 일본 만화 이런 걸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세대는 아마 30대 후반, 중후반 이런 분들은 일본 만화에 많은 영향 받았을 거예요. 뭐 드래곤볼 이런 거.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나라 만화도 굉장히 좋은 만화 많이 있었어요. 이연세, 화백, 뭐 허영만 화백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당시에 만화를 무슨 악마의 산물처럼 막 이렇게 이건 진짜 위험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서 막 화형식하고 이랬거든요. 보지 말라 그러고 어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와중에 일본 만화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만화가 그 몰래 이제 그늘진 곳으로 쓱 들어오는데 이걸 와 너무 반응 열광적이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더 대중적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뭐 만화방에 가면은 뭐 순정 만화나 이런 것들 쭉 볼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순정만 안 봐요. 이게 눈동자가 이만한 크고 막 눈물 이렇게 날리고 있다는 거 안 보죠. 우리. 좋던데 나는. 예쁘잖아요. 안 돼. 그런 거 자꾸 보면 눈이 얼굴의 절반이야 눈이. 그럼 눈이 이만 안 돼. 그런 거 자꾸 보면은 이 우리의 강인한 남성성이 해쳐. 우리는 막 싸우고 막 벽돌 깨지고 막 날아가고 이런 거. 너무 예쁘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요. 저랑 좀 취향이 좀 다르시네. 저는 순정 만화 이런 걸 좀 많이 봤었는데.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방학 시즌이라서 애니메이션이 많이 개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본 거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이거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제일 성수기인 시즌인데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네. 아직까지 흥행 중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지난 주말 아직까지요? 4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또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4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4위요? 예, 참고로 이제 1위는 겨울왕국이죠. 1000만 넘었으니까. 겨울왕국 대단했죠. 컸죠 아주. 이 열풍이 정말 신기한 게 네. 다들 노래를 아는데 레디꼬만 부를 수 있어. 레디꼬, 레디꼬. 나나나나나. 그렇죠. 네. 레디꼬만 부르면 됐죠. 아유, 그게 핵심인데. 맞아요. 부르기 참 어려운 주제가였는데. 그리고 또 지난 7월 29일 날 개봉한 미니언즈가 미니언즈 예, 저 130만 관계. 무서웠어요. 그 눈이 하나에 눈이. 아이 그거는 눈이 하나인 캐릭터는 네. 한 마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두 개고 네. 그렇게 따지면 태조왕건의 그 궁예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 궁예. 옷만이만 매운 옷만이만 매운. 하여튼 저는 이게 네. 좀 현실감이 좀 없더라고요. 미니언즈 이런 그래요. 느낌이. 그리고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130만 관계를 넘었어요. 아, 그래요?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공룡 영화 또 고녀석 만나겠다 2. 잠깐만 이거 에로 영화 제목도 아니고 뭐야? 아니, 공룡의 입장에서 쿡방이에요? 아닙니다. 요리하는 영화인가요? 만나겠다 2. 요거 좀 지금 개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극장판 요괴워치 요것도 지금 CJ가 배급하고 있는데 상영 중이고요. 그밖에 또 포켓몬 레인저와 바다의 왕자, 마나피 이런 것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죠. 제목이 좋네요. 네. 이게 근데 옛날에는 마치 애니메이션도 어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이 지은 제목 같았는데 요즘엔 되게 친근해요. 아이들이 제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제목을 적은 것 같아요. 주 관객층이 이제 아이들이니까. 요괴워치 탄생 비밀이다냥. 다냥. 이 뭐야? 고녀석 만나겠다. 만나겠다. 네. 아니 저는 뭐 아이들이 보는 영화라면 뭐 예. 겨울왕국도 있었지만은 뽀로로라. 네. 아유 힘들다. 힘들죠. 네. 타요 이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애들 단계가 요즘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맞아요. 말 못하는 단계, 말 조금 하는 단계, 말 많이 하는 단계, 말 안 듣는 단계,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단계마다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서요. 단계마다 달라요. 과감하게 그렇게 사랑하던 뽀로로도 한 2살 넘어가면 버려버려요. 한 3살쯤 돼요. 아 그래요. 뭐 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타요나 네. 뭐 저도 아직 2살 단계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레벨업이 안 됐군요 아직. 네, 타요나 아무튼 다른 거 보더라고 점점. 아 그래요. 파워레인저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함께 잘합니다. 캐릭터와 함께. 함께. 네. 그리고 사달라는 것도 많아지죠. 많아지죠. 뭐 제 이번에 조카를 보니까 팽이 뭐 이런 거 사달라 그러고 네. 뭔가 자기 욕구가 있어요. 뭘 꼭 집어서 이거 사줘. 그리고 이 제작자들도 점점 머리를 쓰는 게 네. 자꾸 짜증나게 합체 로봇사 만들어 그래가지고 계속 합체시켜야 돼. 계속 합체가 돼요. 그럼 그거 사야 돼. 사야 돼. 요즘 이만했던 게 사람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알죠? 요즘 온 세상이 허니버터칩이야. 그렇죠. 다 허니버터칩처럼 다 구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인기를 끄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이게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왕구들도 뭐 이렇게 없어. 맨날 가면 없대. 그거 사달래. 근데 또 힘듭니다. 저희 때 한창 그 미니카 유행했잖아요. 미니카 네. 조립해가지고 막 경기하고 네, 건져지는 거 2개. 넣는 거. 아 그것도 그런 돈 것도 엄청 있었고. 썼죠. 아무튼 이게 애니메이션 시장이 큰 게 네. 1년에 100여 편 가까이 나와요. 100여 편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주당 뭐 한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네. 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많이 몰랐던 나오네요. 거죠. 네, 네. 네. 우리 취향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 그 아. 그림 자체나 그림 채널. 그러니까 이 포로로 같은 경우도 예. 네, 힘듭니다. 이게 잘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지금 음란 마귀가 들었어요. 왜 이러지? 들어왔어. 아, 교회 다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포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극장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그랬고 2013년에 나왔었는데 네. 이게 슈퍼설매의 대모험과 그 눈 요정 마을 대모험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영화들은 나오고 있어요, 계속요.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애니메이션도 좀 많은데 앞으로 이제 한 8월 말 9월 달까지 이제 명탐정 코난, 네, 화염의 해바라기 시리즈가 아 맞아. 나오고, 아 네. 우리 조카도 지금 8살인데 이걸 자꾸 보여달라고. 네. 명탐정 코난 화염 시리즈가 해바라기. 유행하고 있고 또 네. 쫀더십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 중이고 개봉할 거고요. 네. 또 더 매직, 리틀 톰과 도둑공주 요건 또 9월 달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아, 네. 예정이 돼 있네요. 뭐 정말 처음 들어보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나 이거 부탁이 있어요. 예. 우리 어저께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잖아. 우리 조카가 네.
명탐정 코난 화염 해바라기를 보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이 제목을 못 알아들어. 4번 5번 얘기해도 명탐정 코난 화염 해바라기 보러 가야 된대. 그래갖고 뭐? 명탐정 코난 화염 해바라기 보러 가야 돼. 계속 못 알아들어. 할머니 정말 고생하셨네요. 요즘에는 대부분 할머니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목을 그냥 명탐정으로 끝내든가 그냥 코난으로 하든가 더 매직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시리즈물이라서 이게 벌써 한 7편 8편 나왔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명탐정 코난 뭐뭐 부제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예전처럼 예전 우리 어린 시절처럼 다이아드 1, 2, 3, 4 터미네이터 1, 2, 3, 4 이렇게 우레메 1, 2, 3, 4 이게 되게 미국식이라고 예전 미국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1, 2, 3, 4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어떤 부제가 붙으면서 시리즈를 해리포터 시리즈도 부제가 다 붙고 더 매직, 리틀 톰과 도둑공주 이건 우리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 이건 끝났어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제목은 또 한국 수입사들이 짓는 경우도 많아요. 영화를 사올 때 수입사들이 이제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얘기를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입사분들은 좀 고려해서 쉬운 부제 한번 할머니께서 못 알아들으신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문 든 돈 아니라 할머니 돈을 뜯어야 돼요. 제가 조카분께 쏘겠습니다. 영화 티켓 2장. 네. 쏘십시오.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요? 예. 저도 쏘세요. 저도. 선배시잖아요. 아니 뭐 어때? 아니 없구만. 이렇게 받을 때는. 이거 이따가 저 따로 얘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수 씨는 아까 얘기 뭐 했듯이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극장에 안 가신다고 했죠? 네, 확실히 극장판과 일반 TV에서 보여지는 게 스토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17개월이기 때문에 그 진짜 매번 보던 그 똑같은 애들 걔네들이 나와야지만 관심이 있고 다른 애들 새 캐릭터가 딱 나오면 재미없어 하거든요. 근데 극장판에는 새 캐릭터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TV판 애니메이션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연결성을 줘야 되니까 캐릭터를 넣는구나. 확실히 좀 예전 드래곤볼 우리 알죠? 그렇죠. 드래곤볼 드래곤볼 그렇게 그 장대한 만화를 그렇게 몇 번씩 봤는데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보면 새로운 캐릭터들이 막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터가 있어야 또 보니까 이게 전략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방학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전략이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항상 수영장 갈 수도 없고 항상 어디 강원도를 갈 수도 없고 가족이 함께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애니메이션은 이게 성수기를 살짝 피해가는 전략을 많이 써왔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또 이 성수기라는 게 블록버스터 시장 너무 크기 때문에 극장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암살이나 크루즈의 뭐 미션 임파서블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살짝 피해서 보통 6월이나 뭐 9월 뭐 10월 이렇게 피해서 많이 개봉하는데 올해가 좀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좀 사실 인사이드 아웃이 많이 흥행하다 보니까 다른 작은 애니메이션들은 피했어요 많이. 피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 거고. 인사이드 아웃을 피해서 개봉하자. 피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결과 나오고 있고. 그럼 다른 영화도 아까 언급하신 것들이 원래 개봉일은 달랐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고녀석 만나겠다. 그 공룡 영화 같은 경우는 4월 30일에 원래 개봉일이었었는데 원래 동시기에 개봉하려고 했던 CJ 또 배급에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 다이노 무슨 그 제목이 좀 공룡 영화인가요? 다이노 타임 맞아요. 다이노 타임이 또 같은 날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또 거대 배급사니까 피해서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케이스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르스 때문에 또 그렇죠. 메르스 이슈도 있었고요. 극장 가도 좀 썰렁했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번 방학에 딱 몰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미니언즈 이 두 개 애니메이션이 제일 크고 고녀석 만나겠다 2 뭐 이런 영화는 좀 작은 영화다. 작은 영화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고녀석 만나겠다 1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죠. 그래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애니메이션이 이게 일본에서 유행했던 만화책이에요. 공룡 시리즈물인데 일본 아이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걸 한국에 사와가지고 이제 개봉하는 건데 저희가 좀 무식함을 좀 드러내네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우리나라도 분야에서는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편식이 심한 게 그 다른 유럽권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일본 거랑 미국 거 딱 요 두 쪽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편식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방학 시즌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을 겨냥한 영화라고는 하지만 어른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이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보신 분들은 안 오셨어요? 유정수 씨나. 아니 나는 보긴 봤는데요. 뭐 부인한테 매 맞는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런지 안 봤죠.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게 제가 뭐 아는 선배 중에 극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인사이드 아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가서 지금 영화가 시작했으니까 몰래 들어가라. 문을 열어줬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영화가 진행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말 더빙이에요. 만화 캐릭터들이 우리말을 하고 있어. 나 그거 좀 그렇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빙한 건 좋지만 어른들 보기에서 원래 그렇죠. 더빙판을 봤어요. 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그분이 표는 샀겠죠. 그분이 그분이 표는 사고. 하여튼 뭐 30분 지나니까 영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승전결해서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예요. 한번 더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6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5관에 들어가서 우리말 더빙 영화를 보고 나왔죠. 이런 사람들 극장에 오면 안 돼. 그래서 뭐 초반에 뭐 그 부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게 구부간의 갈등 이렇게 나왔나 해서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니었군요. 아예 심리를 이제 잘 다룬 영화라서 그런 분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나, 슬픔, 뭐 분노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5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저도 이제 중간부터 봤으니까 코끼리 얼굴을 한 솜사탕 몸에 빙봉이 있어요. 본인이 빙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빙봉이 중간에 사라져요. 사라지죠.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영화 내용인데. 뭐 이미 많이 개봉했으니까. 네, 아무튼 뭐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울려고 그랬죠. 사라지니까 너무 슬퍼요. 울려고 했는데 양 옆에서 애들이 먼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아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 울 수가 없어요. 애들이 뭐 빙봉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근데 이상하게 저는 크게 재미없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진짜 재밌어하고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요? 저는 뭐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극장에 앉아서 뭔가 고뇌하거나 철학적인 생각을 그닥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애니메이션이 아름다운 그림체 안에 숨겨진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냥 너무 어려웠구나 영화가. 이거 어렵지 않나? 사실 이 영화가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많고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영화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나는 애들이 울 때 쥐들이 뭘 한다고 우는 거야 막 이렇게. 이게 하나의 신드롬인 게 빙봉이 사라질 때 신드롬인 게 최근 그 무한도전 예능 프로에서 보면은 가수 혁오 씨가 이렇게 막 공연하다가 기분이 좋으면 그 자막에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가 나와요. 조이가 나온다거나 스피드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박인 것 같아. 대박이죠. 그러니까 방송 자막에까지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가 나오는 하나의 이제 문화현상이 됐다는 거고. 뭐 각종 포스터도 지금 다시 막 만들어내고 있고. 예전에 겨울왕국이 흥행했을 때는 뭐 드레스 사달라 그러고 뭐 그렇죠. 그런 게 많았죠. 인형 사달라 그러고. 그 드레스 사달라고 애들이 전부 다 공주야. 다 공주 옷 입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인사이드 아웃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아이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캐릭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좀 덜한 이게 거죠. 확실히 제 느낌에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갔다 왔었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그 왜 인형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면 그게 인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은 별로 없고 미니언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미니언즈 이렇게 많죠. 캐릭터가. 그래서 확실히 이 영화의 성공과 그 캐릭터의 스타가 되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인사이드 아웃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겨울왕국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들이 열광하는 만화요. 어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저희 후배 여자 후배가 있는데 남편도 뭐 시작하자마자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처음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좀 이상한데 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왜 울었지? 직장에서 혼나고 왔나 봐요. 전화 연결해 보면 안 돼 그분이랑? 그분이랑 저희가 지금 섭외가 안 돼서 다음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대신 다른 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연결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이제 영화계에서 명망 높은 평론가세요. 정지욱 평론가시라고. 정지욱 평론가님. 정지욱. 지금 거제에서 지금 별 관측하고 계신데. 거제에서 별을 관측한다고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나가 있다고 합니다. 별을 평론하셨어야죠.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김수 평론가님 어디 가셨나요? 그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그럼 우리보다 잘생기면 안 돼. 살짝 그럼 짤이야. 그래? 대체 얼마 잘생긴지 한번 보자. 다음 기회에 한번 실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수는 통화 중 한번 정지욱 평론가를 연결해서 이 코너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인사이드 아웃 흥행 요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윤선의 팟짱의 코너 속의 코너 이정수는 통화 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정지욱 평론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거제도에 계신다고요? 예. 예, 거제도엔 왜 가신 거예요? 여기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요. 네, 그거 좀 도와드리고 봐주고 하느라고 왔습니다. 진짜요? 별관측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별관측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정수 기자가 잘못 알았네요. 아니, 이선필 기자가. 이선필 기자가. 이선필 기자가요. 네. 거제도에 별을 관측하러 갔다고. 아니면 거제도라서 저희가 좀 파도 소리 이런 것 좀 들을 수 있을까 했었는데. 예. 안 들리네요, 지금. 예. 입으로 좀 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킨 대로 하시네요. 아유. 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흥행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예, 아무래도 성인 관객들이 더 많은 흥행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춘기 때 겪었던 어떤 경험 같은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좀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또한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 관객들 그리고 또 청소년 관객들, 아이들한테 나 니들 이거 알 수 있는 거 이런 영화 보여줄게 하면서 데려가기 때문에 가족 영화로서도 자리를 잡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전 연령대의 관객들한테 큰 울림을 전하면서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인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더 타겟을 맞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춘기 단계를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공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저 언니 왜 저래? 저 누나 왜 저러지? 저 언니 왜 저래? 그러다가 나중에 연기자 같으세요.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같이 한번 드라마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랬죠. 그때 왜 그런지 알겠어. 하지만 오래 지났네 벌써. 그렇지만 우리는 사춘기니까 이렇게 해야지. 계속 해나가야 돼. 계속 하겠죠. 네. 그렇죠. 진짜 전 세계에 중2병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화 본 관객 중에 유독 남자 관객들이 좀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어떤 이 작품에서는 소녀들의 심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관객들이 자신들이보다는 오히려 남성 관객들은 사춘기 때 어떤 그런 표현이 거치거나 또 반항하거나 그렇지만 소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나오는 심리 같은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아주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있고 또 눈물겹게 표현해주는 그런 장면에서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된다고 할까요? 역시 감성적으로 전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남성 입장에서는 여자애들이 저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눈물 흘렸단 말씀입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잘 안 됐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몰랐던 거죠. 남성 관객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그리고 전혀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을 이렇게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컸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딱 보면서 여자애들이 저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것도 있겠고 특히 성인 남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들을 이해하는
예. 그리고 과거에 누나들이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나를 때렸는지 뭐 이런 거. 예. 왜 이렇게 나를 꼬집었는지. 용돈도 안 주면서 왜 그랬는지. 참 누나들 묘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 누나가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뭐 이러면서 웃을 수 있겠죠. 우리 누나들. 네. 여기 저 라디오 드라마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요즘에 그래갖고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는데 중소규모의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성공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특히 국내에서 좀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네.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봐야겠죠.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아이들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한다기보다는 방송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극장용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나 제작이 좀 주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극장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기회가 적어들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아주 기획력이 좋은 애니메이션, 뭐 마당에 나오는 암탉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도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품들처럼 기획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꾸준히 작업을 한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뭐 그런 제작이나 투자에 좀 여건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송용 애니메이션이 더 득세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1년 내지 1, 2년에 한두 편씩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좋은 성과를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중소 애니메이션도 좀 더 과감한 제작과 투자를 통해서 관객들과 만난다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그 태권브이가 애니메이션으로 막 극장판으로 멋지게 걸린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걸렸나요? 저 모르겠죠. 아니죠. 아직은 그게 기획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실사판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던 애니메이션을 이제 다시 복원한다거나 디지털로 복원한다거나 그런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사판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 성인 관객들이 그 옛날에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본다거나 그렇게 그 디지털로 복원된 작품은 이미 상영을 했었고요. 디지털 복원된 작품은. 그렇죠. 빨리 실사를 보고 싶네요. 태권브이 진짜 셌는데. 그렇죠. 아마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듯이 영상기술도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실사로선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지금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만큼의 기술이 축적이 됐고요.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제도 날씨는 괜찮죠? 네, 더워요. 무지 무더워요. 진짜요. 서울도 덥습니다. 네, 서울도 무지 더워요.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파도 소리 내주시고 저희 전화 연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다시 전화 안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파도 소리. 끼룩끼룩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까지. 야, 대단하시네요.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야, 평론가님인데 잘 배운 줄 알았어요. 네. 성우인 줄 알았어요. 성우, 그래요. 라디오 드라마를 찍고 계셔. 끼룩끼룩끼룩끼룩. 거제도에서 막 누나가 꼬집고 말씀하시는데 이분 뵈니까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던 그 종이조끼 선생님 있잖아요. 김영만 선생님. 김영만 선생님. 그분이 떠오르네요. 이선필 기자가 만나고 왔잖아요. 지난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땠나요? 저 앞에서 울 뻔했어요. 얘기하는데 그 자체로 너무 힐링이 돼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게 과거를 추억하는 이 성향이 강한 것들은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젊은 코딱지들이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괜찮다. 그렇죠. 자,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인사이드 아웃 이게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예요. 네. 빅히어로도 그렇고 최근에 개봉했던 빅히어로, 풍선 로봇. 그렇죠. 네. 다 어른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로만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애들은 자기가 돈 들고 들어가서 안 본다고 어른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른들이 또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렇죠. 예전에 만화를 봤던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서 또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용도 어떻게 보면 힐링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화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애니메이션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나요? 어땠어요, 이정우 씨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런 게 있어요.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솔직히 그림 좀 허접해요. 그러니까 원작 만화가 줬던 그 느낌과 그 파괴력에 비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드래곤볼을 실사판 영화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 뭐 되게 이상해요. 환상도 깨지고 그런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먼저 원한 만화를 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와닿고 확실히 좀 그림이나 퀄리티 자체가 좀 더 고급스럽고 영화스럽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뭐 헐리우드, 그러니까 미국 애니메이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좀 그림에서 좀 있다. 약간 그런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반면에 꾸준히 그러니까 사랑받았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극장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하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분이 이제 굉장한 또 한국의 팬츠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네, 센가치로 행방불명이나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각각 240만 관객, 330만 관객을 모으면서 굉장히 흥행했어요. 이 밖에 뭐 코난이나 뭐 포켓몬, 뭐 짱구 시리즈, 도라에몽 시리즈 이런 것들은 그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극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저희가 기억하는 것도 꽤 있네요. 꽤 있습니다. 네. 센가치로 행방불명. 이건 좀 대단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영화들을 극장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봉은 하고 있는데요. 매년 개봉을 하고 있지만 극장에서 많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봉은 하고 있어요. 개봉은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코난이나 포켓몬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매년 이렇게 다른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도 국내 시장에서는 그 거대 배급사를 끼지 못하면 상영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배급사 문제가 또 있네요. 그렇죠. 배급의 문제가 큰데 그 도라에몽이나 짱구 시리즈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이제 극장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봉 중인데 그 상영관이 많이 가지를 못해요. 반면 이제 올해 2월에 개봉했던 그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3D였죠. 3D 영화로 개봉한 이 도라에몽 시리즈는 원래 수입사가 아닌 이제 대형 배급사가 이제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라고 옛날에 그 변호인 배급했던 지금 연평해전을 배급하고 있죠. 이곳이 이제 그 판권을 사와가지고 도라에몽을 개봉했는데 성공했어요. 50만 관객이 모였고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배급사의 그 얼마나 그 힘이 큰가 이런 걸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50만 관객이라고 해서 뭐 되게 잘 됐다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 어른들이 이거는 어른들의 애니메이션이야라는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라에몽이나 어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어른들의 애니메이션인데 애들이 따라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소위 이제 100만, 200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크게 성공하는 거고 사실 50만이면 엄청 성공한 겁니다. 애니메이션 이런 거 딱 느낌적으로 그냥 애들 만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니메이션 수입할 때 수입료와 배급료를 따질 때 거의 한 5만, 3만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비교해봤을 때 50만은 상당히 선방한 거죠. 네. 그럼 1년에 애니메이션이 몇 편이나 개봉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8년 전만 해도 한 30-40편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0여 편.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개봉하네요. 그렇죠. 맞네, 많아. 이거 개봉을 뭐 해야 좋은 건가요? 애니메이션 그 배급하는 아니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비교적 적은 수입료와 그 배급료를 통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업체들이 뭐 기존의 수입사와의 파트너십을 깨면서까지 전략적인 이제 관계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을 수입하고 있고요. 또 이게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내린 다음에 그 VOD 시장 그럼 IPTV나
뭐 이게 크죠. 예, 집에서 보니까 이게 엄청 크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영화. 그래서 극장에서 한번 걸어주면은 극장판이라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붙고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봉관은 뭐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든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상영 일수도 짧아지고 뭐 개봉관도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야 좀 나중에 VOD 시장, IPTV 시장에서 잘 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걸어야겠네요. 애초에 극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작전 말고 그냥 걸었다가 명패만 따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그 룰을 정한 게 무조건 극장에 건다고 극장판이 아니라 극장에 2주 이상 걸어야 되고 사용권 30개 이상 확보한 애니메이션만이 극장판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뭐 그런 룰도 정했다고 해요. 네. 이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뭐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뭐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국내 팬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걸기만 하면 개봉하기만 하면 많이 볼 줄 알았는데 꼭 그건 아닌가 봐요. 예, 그런 힘이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들 저희가 향했던 세대가 저희 30대 후반, 뭐 중후반, 40대이기 때문에 좀 갭이 있어요. 아직 30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30대입니다. 40대인 줄 알았네. 40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힘을 발휘한 게 이제 비디오 홍테이프가 돌면서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맞아요. 이때 많이 빌려왔어요. 이때 뭐 비디오 대여점들이 부흥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뭐 용산이나 청량리에 가면 이제 뭐 아저씨들이 야 뭐 좋은 거 있어 이러면서 뭐 팔기도 하고 이때 그 성인 애니메이션 때문에 애니메이션 때문에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좋은 거 있어. 후레쉬맨 이런 거 아니잖아. 이 좋은 건 성인물인데 이것과 함께 왜 이렇게 웃어? 좋아? 아니 이것과 함께 이제 일본말의 해적판도 같이 사가는 덤으로 이제 매니아들이 사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바이오맨이나 후레쉬맨 같은 전대물 대박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거든. 후레쉬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전대물이 되게 인기였었어요. 그때 또 전대물이요? 예. 전대물이 뭐야? 전대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하나의 장르물인데 특수 촬영 기법을 통해서 실사판처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팀을 이뤄가지고 뭐 괴물과 싸우는 식의 그런 저런 거 막 이렇게 건물을 작게 만들어 놓고 막 괴물이 지나가고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특수 효과를 노린 장르인데 지구를 구한다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또 이제 인기가 있었죠. 대박이었어 이런 거. 이거 진짜 당시에 그리고 철인 28호인가? 이것도 막 나 비디오 가게에서 그거 한번 빌려달라고. 우린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봄방학이나 이렇게 애매하게 뜨는 시간 있잖아요. 이때 학교에서 비디오를 단체로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때 틀어줄 때 뭐 철인 28호 같은 거 나오면 2시간 동안 애들이 꼼짝도 안 하고 그거만 봐요. 그래요? 그랬던 기억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예전 뭐 아까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그런 거장들이 만든 만화 영화는 또 보기도 하죠. 그렇죠. 최근 뭐 재개봉도 했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도 뭐 재개봉했고요. 센가치로도 지난해 재개봉했죠. 18만 명 이상 봤어요. 그만큼 관객층이 이제 있다는 거죠. 꽤 봤네요. 이 작품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이 상 받지 않았나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칸 영화제 뭐 세계 영화제 출품이 돼서 실제로 이제 뭐 상을 이제 그러니까 후보작에 올랐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래. 저희가 뭐 계속해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를 쭉 해봤는데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추억이 돋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영화를 만화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또 보고 싶다. 그래서 극장에 또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국 애니메이션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침체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아까 뭐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마당 라노 암탉 같은 경우는 200만 관객을 모으면서 이제 아주 큰 흥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공룡 애니메이션이던 전박이 3D 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흥행했었고 105만 원 관객이 모였었죠. 그다음에 또 뽀로로 극장판 또 93만 명 관객이 모으면서 흥행했는데 이것 말고는 이렇다 할 한국 애니메이션의 흥행이 좀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바람이 분다 최근 상영했던 그 영화는 이제 뭐 칸 영화제도 올라가려고 했었던 있었는데 또 이런 것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작품성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안지용 감독님의 그 소중한 날의 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업 방식도 일리도 아날로그예요. 또 손으로 그려서 하는 등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요즘에 흔치 않아요.
또 이 밖에도 그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를 만들었던 연상원 감독의 그런 작품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우리 뭐 한국 영화계 현실상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작에 들어가기 어려운 또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성우 자체가 좀 유명한 사람들이 성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목소리 그렇죠. 연기를 한다든가 네네. 그런 게 좀 많고 예. 그리고 회사 제작사 같은 경우도 뭐 인수합병 이런 걸 통해서 몸집도 불려나가고. 그렇죠. 이제 영화 시장이 워낙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네. 워낙 그 뭐 흥행의 존망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대 회사들이 합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제작한 픽사. 예. 애니메이션 명가인데 이 픽사도 이제 2006년도에 그 디즈니와 함께 합병이 됐어요. 디즈니가 74억 불을 주고 샀습니다. 이 픽사를. 하지만 뭐 디즈니 스튜디오와 픽사 스튜디오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래요? 같이 이제 디즈니가 그러니까 배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 좋은 게 뭐냐면 합병한 이후에 픽사가 몬스터 주식회사나 업이라는 작품을 내놨는데 네. 성공 못했어요. 네, 성공 못했어요. 크게는 못했어요. 재미없었는데. 몬스터 주식회사는 재밌었는데. 재미있었는데 작품성과 달리 그 흥행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디즈니라는 이제 큰 기업을 등에 업고 계속 꾸준히 작품을 내서 지금의 인사이드 아웃이 나올 수 있었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두 편 잘 안 된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영화는 그런 것 같아. 한 3편 망하더라도 한 편 터지면 그렇죠. 또 3편 또 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렇죠. 이게 뭐 보면은 만화 영화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 업체들도 보면 그렇지만 힘들잖아요.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만화 영화계도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가 큰 업체랑 제휴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여건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인수합병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역량 있는 그러니까 픽사가 이렇게 투자 받을 수 있던 상황이라는 게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 이제 그 브랜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명가라는 그런 브랜드 쌓았기 때문에 최초에 픽사가 창업할 때도 스티브 잡스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능함을 알아보고 그런 기술진들과 작가들의 유능함을 알아보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좀 일어나서 좀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우리 극장가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에 열광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것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는 애니메이션화로 가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이제 웹툰이 되게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툰을 애니메이션화 시키지 않고 웹툰을 실사화 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인 것 같고 우리의 지금 만화의 그 토양은 현재는 웹툰인데 웹툰 실사로 가고 있다는 건 결국 웹툰의 아이디어가 애니메이션으로 가긴 좀 이제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웹툰으로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제작자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차이가 나겠는데 어쨌건 이제 실사 영화를 많이 보니까 이제 그 웹툰의 판권을 사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웹툰 시장이 되게 큽니다. 한국이. 유명한 작가들이 많고요. 애니메이션들을 사랑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전문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도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은 이제 이걸 실사화 시켰더니 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많이 따라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애니메이션화 시켰을 때 돈이 되면 그 다음부터 또 하겠죠. 많이 그러니까 생기겠죠. 누가 처음에 하느냐인데 그렇죠. 처음에 하는 사람이 망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도전 의식과 모험 의식이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어렵다. 지금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이 단기간 내에 발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긴 안목을 갖고.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애니메이션 강국이었어요. 디즈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만화도 우리나라에 하청을 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잘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한 장 한 장 넘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손재주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요즘엔 또 디지털화되면서 또 이게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을 올려야 돼. 극장 상영관 확보도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환경 문제인데 극장도 수익을 내야 하는 하나의 회사라서 네.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룡 영화, 네. 군녀석 만나겠다 2 이 사례를 보면은 원래 이제 배급사에서는 300개의 목표를 두고 사용관을 목표를 두고 이제 그러니까 영업을 했었으나 결국에 130개밖에 못 얻었어요. 개봉할 때. 이 정도면 이제 중소의 되게 작은 외화와 비슷한 수준인데 네. 그 문제는 개봉을 해도 상영 시간이 또 문제입니다. 상영 시간이요? 예, 상영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화인데 상영 시간을 뭐 아침 6시, 뭐 밤 뭐 11시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야. 애들은 자고 있는데 이럴 때 배정해줘가지고 상영한 개수만 채워버리고 실질적인 관객은 이제 끌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보려면 애들 꼼수네요, 전날부터 꼼수죠. 시차 적응을 시켜야 돼. 일찍 재우고. 애가 영화 보려고 새벽 5시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조경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처럼. 이런 문제도 있네요. 네.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국 애니메이션 뭐 발전 모습이나 앞으로의 과제 같은 것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 모시고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 나 친한 만화가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은 박찬섭 만화가라고 예전에 뱀프 2분의 1이라고 뱀프 21? 뱀프 2분의 1이다. 네네네. 그거 그리셨던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초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뭐 그때는 또 제가 없겠죠. 네. 예. 안타깝네요. 삼총사 미쓰리 정말 즐거웠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참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네. 예.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장선배 돌아오면 바로 장윤선 기자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전 박쥐거든요. 원래 저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선필 기자 즐거웠어요? 예, 하나의 꿈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컨닝하지 마. 컨닝하지 마. 네, 꿈 같은 시간이었던 오늘 대중문화 읽기.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